집이 깨끗해 보인다고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닥 및 천장 위, 벽 안에서 수천 달러가 들어갈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에스크로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홈 인스펙션인데요. 이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하고 나서야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벌레가 들끓는 집을 떠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바이어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에스크로가 열리고 3일 후에 EMD 계약금을 보내게 되니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홈 인스펙션부터 그 다음날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홈 인스펙션 리포트는 그 다음날 바로 나오니까 일단 리포트를 받아보고 집에 큰 하자가 없는 거 확인하고 계약금 EMD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홈 인스펙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하면 돈 보내고 또 다시 돈 돌려받고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홈 인스펙션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스펙션 결과를 어떻게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인스펙션 비용 몇백 불 아끼려고 인스펙션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기, 배관, 지붕, 곰팡이, 벌레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 골칫덩이를 떠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집을 살 때 꼭 해야 하는 홈 인스펙션 과정과 인스펙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인스펙션은 크게 General Inspection이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보는 Special Inspection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General Home Inspection 같은 경우는 의사 중에서도 General 닥터가 있잖아요. 패밀리 닥터 같은 분들, 그분들에게 가서 보고 내 건강에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나 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패밀리 닥터가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면 이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 좀 더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죠. 집에 따라서 좀 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집은 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홈 인스펙션은 집 상태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이 집에는 큰 하자가 없는지 점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바이어가 이 비용을 내게 되고요. 가격은 집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350불에서 큰 집 같은 경우에는 700불, 800불 하기도 해요. 주로 체크하는 항목이 지붕, 외벽, 전기, 배관, HVAC, 창문, 바닥, 다락, 지하실, 곰팡이 등등이고요. 인스펙터가 한두 시간 집을 구석구석 점검해 줍니다. 이때 바이어도 가능하면 직접 참관을 해서 현장에서 이 집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인스펙션 리포트는 보통 다음날 바로 준비가 되고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인스펙션을 하고 나면 바로 그날 오후에 리포트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점 하나 꼭 기억하세요. 어느 집이든지 100%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설사 이제 막 지은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를 검사를 해봐도 뭔가 고쳐야 할 점은 한두 개가 나와요. 어느 집이든지 간에 파고들며 문제점은 하나 둘씩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리포트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째, 수리 요청. 셀러에게 이런 점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 크레딧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가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 그냥 대신 돈으로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격 재협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General Home Inspection 외에도 Roof Inspection, Sewer Line Inspection, Foundation Inspection, Termite Inspection, 수영장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Pool Inspection 같은 이런 세부적인 인스펙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려고 하는 집 옆에 큰 나무가 가까이 있다면 그 큰 나무 뿌리가 하수도관이나 파운데이션 밑으로 침범한 게 아닌가 보려면 Sewer Line Inspection, Foundation Inspection을 할 수도 있고요. 지붕에 듬성듬성 옛날에 지붕 수리했던 자국이 있다면 이건 10중 8구 지붕에서 물이 새서 땜빵했던 자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붕 전문가를 불러서 Roof Inspection을 더 해볼 수도 있어요. 집 주변 콘크리트 벽에 금이 크게 간 게 있다면 파운데이션 스페셜리스트를 불러서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없나 좀 더 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 LA는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이런 집들도 파운데이션 스페셜리스트를 불러서 파운데이션에 지진 보강 공사가 되어 있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운데이션에 앵커를 달아서 지진에도 파운데이션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보강 공사가 있어요. 특히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집일 경우에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홈 인스펙터가 다 봐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페셜리스트를 불러서 지붕이면 지붕, 파운데이션이면 파운데이션 이렇게 따로따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헌집을 다시 플립해서 새 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플리퍼라 그러죠. 그런 인베스터, 투자자가 새로 싹 고친 집을 샀거든요. 플립하는 사람들이 집을 싹 고쳤으니 겉에서 봐서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 고쳐놨겠어요. 하지만 소수의 양심 없는 픽스 플립 하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썩고 있는 문제는 그냥 닫아버린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집 지붕 아래 다락 공간이 있죠. 그걸 에릭이라고 하는데 그 에릭이라는 그 공간에 HVAC 파이프에서 습기가 차서 물이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생긴 곰팡이를 발견했어요. 이걸 모르고 집을 샀다면 그 HVAC 파이프를 통해서 곰팡이균이 이 집 전체를 다 훑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은 이 곰팡이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홈 인스펙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가격 협상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제로 썼던 서류들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서류 이름은 Request for Repair인데요. 홈 인스펙션을 하고 난 다음에 Repair,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좀 수리해 주세요 라고 보내는 서류가 Request for Repair라는 서류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리스트가 참 많죠. 이런 것들을 집어내면서 가격을 56,000불이나 깎아달라고 이런 서류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셀러분은 이 서류를 받고 절대 56,000불이라는 돈을 못 깎아준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Seller does not agree to pay any of buyer's requests 라는 거를 체크를 해서 보냈어요.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게 이것저것 있지도 않은 하자를 다 덜먹거리면서 56,000불이나 가격을 깎으려고 하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절대 이 가격을 못 깎아준다고 하고 Seller does not agree to any of buyer's requests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바이어분들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게 홈 인스펙션 후에 가격을 다시 좀 더 깎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4만 불, 5만 불 막 이런 식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에스크로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래요. 이거는 또 제가 다른 바이어한테서 받았던 request for repair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셀러분이 부분적으로 어떤 점은 들어주고 어떤 점은 안 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뭘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을 partial이라고 한 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인을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인 홈 인스펙션과 홈 인스펙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파이널 인스펙션, 다른 말로 하면 파이널 워크스루라고 하는데요. 이 인스펙션은 뭐냐면 이거는 에스크로가 닥치기 전에 보통 한 2, 3일 전에 바이어가 다시 그 집에 가서 이 집 상태의 컨디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파이널 워크스루를 할 때 보시는 것들이 셀러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다면 그 수리 요청했던 게 잘 끝났나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집 안에 주요 시스템 같은 거 AC라든지 물을 털어봤을 때 물이 잘 나온다든지 이런 게 문제없이 그대로 똑같나 이런 걸 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계약서에 appliance를 냉장고면 냉장고, 세탁기면 세탁기 이런 걸 놔두고 가는 걸 조건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appliance들이 그대로 아직 잘 있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이널 워크스루를 하다 보면 참 황당한 일이 있을 때도 종종 있는데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washer and dryer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이널 워크스루에 가서 보면은 washer and dryer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창문에 블라인드나 커튼이 그대로 남아있을 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떼가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황당한 경우를 처음부터 피하려면요.
아예 계약서를 쓸 때부터 어떤 어플라이언스는 남아있을 거고 세탁기, 드라이기가 집에 남아있을 거냐, 커튼을 그냥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계약서에 적는 게 좋습니다. 셀러분께서도 예를 들어서 집에 연수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거실 천장 위에 아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실 거면 아예 계약서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미리 명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이널 워크스루를 하면서 나는 이거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난 이거 바이어한테 안 줄 건데,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이제 홈 인스펙션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종류의 인스펙션들이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홈 인스펙션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집의 상태를 잘 파악해 두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문제로 속상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도 꼭 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